그날 식당 예약 이름은 박준혁 상견례였다. 흰 테이블보 은수저 창가 자리. 딸 민지가 석 달을 기다린 자리였다. 어머니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차려야 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딸의 손을 한번 꼭 잡았다. 57년을 살면서 나는 알았다. 좋은 예감은 소리 없이 오고 나쁜 예감은 언제나 가슴 한가운데를 먼저 건드린다는 것을. 상견례는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준혁이 어머니 채갑순 그 여자가 자리에 앉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웃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오늘 자리가 참 좋네요. 그녀가 식당을 한번 쭉 후으며 말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을 평가하듯.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다. 채갑순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저희 준혁이가 워낙 집안을 따지는 애가 아니라서요. 그 말이 시작이었다. 봉투 안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3억. 딸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딱 한 번 숫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시죠. 그게 전부였다. 그날은. 하지만 다음날 같은 식당 같은 창가 자리에서 채갑순은 전혀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인생이 끝나기 시작했다. 이정숙은 평생 조용히 살았다.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 남편 없이 혼자 딸 하나 키우며 26해를 버텼다. 남편 박재구가 떠난 건 민지가 3살 때였다. 사업 실패, 도박 빚. 그 순서대로 무너졌고 마지막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정숙은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문을 열었다. 밤 10시에 닫고 장부 정리하고 쓰러지듯 잠들었다. 그게 20년이었다. 엄마 나 학원 가도 돼? 엄마 수학여행 돈이 얼마야? 엄마 대학교 등록금이. 이정숙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구했다. 신용카드 걔 적금 중도 해지. 뭐든 했다.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이정숙은 혼자 강변을 걸었다. 이제 됐다. 딱 그 한마디를 속으로 삼켰다. 그리고 민지가 직장에 들어갔고 32에 박준혁을 만났다. 준혁은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민지 말을 잘 들었다. 이정숙도 처음엔 마음에 들었다. 문제는 준혁이 아니었다. 준혁의 어머니 채갑순이었다. 우리 아들이 좀 특별한 경우라서요. 처음 전화통화에서 채갑순이 한 말이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다. 한 글자도 흘리지 않는 사람. 이정숙은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들었다. 준혁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거든요. 우리 집안이 좀 격이 있어요. 서로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정숙은 웃었다. 그렇죠. 잘 맞아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민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이정숙은 시장에 가서 한복 한 벌을 빌렸다. 사는 건 부담스러웠다. 빌리면 됐다. 엄마 그 한복 어디서 났어? 빌렸어. 깔끔하지? 엄마. 민지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이정숙은 딸의 눈빛을 읽었다. 미안함과 걱정이 섞인 눈빛.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아직도 나 때문에 미안해하는구나. 식당에 도착했을 때 채갑순 쪽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명품 재킷, 진짜 진주 목걸이, 매니큐어까지 완벽한 여자. 그 옆에 준혁 아버지 박성만. 시선을 맞추지 않는 남자. 이정숙은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안녕하세요. 민지 어머니입니다. 채갑순이 입꼬리만 올렸다. 네,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됐다. 채갑순은 계속 말을 했다. 준혁 아버지 사업 이야기, 준혁이 어릴 때 유학 이야기, 강남 아파트 이야기. 이정숙은 조용히 듣고 조용히 먹었다. 그러다 봉투가 나왔다. 저희 쪽 예당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 드리려고요. 채갑순이 봉투를 테이블 가운데 밀었다. 이정숙이 봉투를 열었다. 명세서처럼 항목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예단 5천만 원, 예물 1억 2천만 원, 혼수 일체 1억 원, 기타 예의금 3천만 원, 합계 2억 9,500만 원, 사실상 3억. 민지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이정숙은 봉투를 덮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채갑순이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음이요? 네,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요. 그게 끝이었다. 그날은 집에 오는 길에 민지가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 그냥 포기할게. 이정숙은 딸의 어깨를 잡았다. 포기는 무슨. 밥은 먹고 생각해.
그날 밤 이정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 2개가 있었다. 하나는 민지 이름, 하나는 다른 이름. 이정숙은 그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복선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이정숙은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오이 무침을 썰다가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한정식 상견례 자리에 오신 분 맞죠? 여자 목소리였다. 낯선데 어딘가 익숙한 떨림.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어제 그 식당에서 서빙하던 사람인데요. 잠깐 침묵.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정숙은 칼을 내려놓았다. 말씀하세요. 어제 상견례 끝나고 손님들 가신 다음에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어머니분이 최갑순 씨가 다시 오셨어요. 이정숙의 손이 멈췄다. 다시요? 네, 1시간도 안 돼서요. 다른 여자분이랑 같이 왔어요. 젊은 여자. 그리고 거기서 계약서 같은 걸 썼어요. 계약서. 제가 치우다가 봤는데요. 죄송한데 저도 뭔가 이상해서요. 부동산 서류 같은 거였는데 분명히 신부 측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이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한동안 오이를 바라봤다. 그렇구나. 처음부터 우리 민지가 아니었구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를 협상 카드로 쓴 거구나. 분노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정숙은 그 분노를 꾹 눌렀다. 화내면 지는 거야. 그날 오후 이정숙은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 씨 잠깐 볼 수 있어요? 준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시다니요. 아, 반갑진 않아요? 이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준혁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 어제 봉투 이야기 말이에요. 이정숙이 먼저 꺼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미리 몰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알아요. 이정숙이 끊었다. 준혁 씨가 시킨 게 아닌 거 알아? 준혁이 눈을 들었다.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정숙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다른 혼처도 알아보고 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이정숙이 웃었다. 괜찮아요. 준혁은 한참 말을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정숙이 기다렸다. 저 작년에도 상견례를 했어요. 다른 여자랑. 어머니가 조건이 안 맞는다고 없던 일로 했고 저는 민지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가.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어머니한테 맞서는 걸 못해요. 평생 그래 왔어요. 이정숙은 준혁을 바라봤다. 이 남자도 피해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준혁한테 연락 왔어. 어머니를 만났다고. 응 만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걱정할까봐. 민지가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엄마 나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정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어떻게 그 집이랑 우리가 맞아? 3억을 어떻게 해? 엄마 평생 고생한 거 아는데 나 때문에 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정숙은 눈을 감았다. 이 말이 제일 힘들었다. 평생 이 말이 제일 힘들었다. 딸이 포기하는 말. 민지야. 응. 엄마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있거든. 이정숙이 낮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뭔데? 때 되면 말해줄게. 민지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정숙도 아무 말도 안 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 밤 이정숙은 다시 서랍을 열었다. 통장 2개. 그리고 그 아래 낡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20년 된 서류가 있었다. 이정숙의 손이 천천히 그 봉투를 꺼냈다. 이정숙이 그 봉투를 마지막으로 열어본 건 15년 전이었다. 그때도 혼자였다. 민지가 학교 간 사이 새벽에 혼자. 서류는 3장이었다. 낡았지만 훼손되지 않았다. 비닐 파일에 넣어 보관했으니까. 이정숙은 그 서류를 꺼내 다시 읽었다. 법무법인 대항공증인 인증 1998년 11월. 28년 전 서류였다. 내용은 단순했다. 부동산 권리 이전 각서. 강남구동 소재 건물 지분 40%. 명예 이정숙. 이정숙은 30살이었다. 남편이 도망가기 2해 전. 그때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것이었다. 남편 몰래 이정숙에게만. 내가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거 내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정숙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 건물은 이후 남편이 통째로 팔아치웠다. 빚 때문에. 하지만 이정숙 지분은 못 팔았다. 이정숙이 서명을 안 해줬으니까. 남편은 몰랐다. 이정숙이 그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걸. 그 건물은 재개발됐다. 15년 전에. 이정숙은 보상금을 받았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4억 2천만 원. 이정숙은 그 돈을 두 계좌로 나눴다.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민지 이름으로 된 계좌.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민지가 시집 갈 때 쓰라고.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있었다. 2억 1천. 이자까지 붙어서. 이정숙은 서류를 다시 접어 넣었다. 3억? 충분히 줄 수 있어. 하지만 줘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야. 그 다음 날이었다. 이정숙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름은 오복순. 최갑순의 오랜 이웃이라고 했다. 반찬 가게로 찾아온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최갑순이 또 사고 쳤어요. 이정숙이 앞치마를 훔치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오복순은 60대 중반, 눈이 작고 말이 빠른 여자였다. 앉자마자 쏟아냈다. 그 여자가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상견례. 세 번째요. 맨 처음엔 검사 딸이었어요. 조건 안 맞는다고 뒤집었고 두 번째는 의사 집안이었는데 상대 쪽에서 먼저 도망갔어요. 최갑순 소문 듣고 이번이 세 번째. 이정숙은 조용히 들었다. 근데 이번엔 달라요. 오복순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 어제 만난 여자 있잖아요. 식당에서 계약서 쓴. 알아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최갑순 친정 조카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친정 조카한테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한다고요? 이정숙이 물었다. 장가는 무슨? 오복순이 손을 저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이정숙의 눈이 좁아졌다. 최갑순 남편 박성만 씨 있잖아요. 그 사람 사업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15억이에요. 담보는 집 하나뿐이고. 그래서요. 며느리 들이면서 예단 받으면 그걸로 빚 일부 막으려는 거예요. 근데 조카를 집어넣으면 재산이 어차피 집안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준혁이가 결혼 안 해도 됐다는 걸 알면서 최갑순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했던 거예요. 이정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계약서가 뭔 계약서예요? 그 조카한테 건물 지분을 미리 이전하려던 거예요. 나중에 준혁이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재산이 조카한테 넘어가게. 이정숙이 천천히 말했다. 근데 왜 저한테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복순이 한숨을 쉬었다. 내 딸도 10년 전에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다른 집에. 짧은 침묵. 나쁜 사람들이 계속 나쁜 짓 하는 건 아무도 말 안 해줘서 그래요. 이정숙은 오복순의 손을 잡았다.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학 동기. 정수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 하나 해도 돼? 말해봐. 박성만이라는 사람 강남에서 건설업 했던 사람인데 등기부 좀 떼줄 수 있어? 그야 물론이지. 근데 무슨 일이야? 이정숙은 웃었다. 딸 시집 보내려는데 알아볼 게 좀 있어서. 이틀 후 서류가 왔다. 이정숙은 반찬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뒷방에 혼자 앉았다. 법무사 동기가 팩스로 보내준 서류들. 박성만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 채권 조회 결과. 한 장 한 장 넘겼다. 한숨이 나왔다. 이 정도였어. 박성만의 빚은 소문보다 훨씬 많았다. 금융권만 12억. 사채까지 합치면 16억이 넘었다. 담보로 잡힌 건 강남 아파트 한 채. 현 시세로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 그 아파트마저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었다. 최갑순이 3억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다. 급했으니까. 정말로 급했던 거다. 이정숙은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전화를 2통 더 했다. 한 통은 준혁에게, 한 통은 최갑순에게. 준혁에게는 짧게 말했다. 내일 오후 2시 어머니한테 같이 나와달라고 해줄 수 있어요? 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준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최갑순에게는 더 짧게 말했다. 내일 어제 그 한정식집 오실 수 있어요? 저희 민지 문제로요. 최갑순이 잠깐 쉬더니 말했다. 이야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정숙이 웃었다. 그쪽에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었다. 민지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2시. 같은 한정식집 같은 창가 자리. 최갑순과 준혁이 먼저 와 있었다. 이정숙이 들어섰다. 혼자였다. 민지 씨는요? 최갑순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안 왔어요. 이정숙이 앉으며 말했다. 오늘은 저랑 얘기하셔야 해요. 차가 나왔다. 이정숙은 잔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이정숙이 먼저 꺼냈다. 최갑순이 기다렸다. 저희 집안 형편이 어떤 거 아시잖아요. 이정숙이 말했다. 남편도 없고 반찬 가게 하나로 민지 키웠고. 그렇죠. 최갑순이 끄덕였다. 여유 있게. 그래서 사실 3억 드릴 자신이 없어요. 이정숙이 말했다. 최갑순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럼 그렇지 라는 표정.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집안이 워낙. 잠깐만요. 이정숙이 끊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드리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정숙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얗고 두꺼운 봉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성만 씨 등기부 등본이에요. 최갑순의 얼굴이 굳었다. 강남 아파트 가압류 3건이 걸려 있더라고요. 금융권 채무만 12억이고요. 그 외 사채 계약서도 일부 확인했어요. 준혁이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요? 최갑순이 입을 열었다. 그건 개인 사업 문제고. 어머니. 이정숙이 또 끊었다. 이번엔 더 낮고 또렷하게. 어머니가 조카분이랑 식당에서 만나신 거 알아요. 침묵. 그 자리에서 부동산 지분 이전 관련 서류 작성하신 것도요. 최갑순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떻게? 세상이 좁아요. 이정숙이 말했다. 준혁이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그게 진짜예요? 최갑순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정숙이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3억 요구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민지를 협상 카드로 쓰신 것에 화가 난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다른 자리도 알아보시면서 우리한테는 돈을 먼저 요구하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3억을 들고 왔다면 과연 결혼이 됐을까요? 최갑순이 대답하지 못했다. 이정숙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저는 오늘 고소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다는 걸 말하러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준혁 씨. 이정숙이 준혁을 바라봤다. 민지가 준혁 씨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민지가 이 집안에 들어가는 걸 반대할 거예요.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준혁 씨가 어머니한테 아직 한마디도 못 하셨잖아요. 오늘도. 짧은 침묵. 그게 이유예요. 이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갔다. 등 뒤로 최갑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가. 그 다음은 듣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볕이 따뜻했다. 이정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민지 씨 포기 못한다고.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많이 울었는데 후련해요. 부끄럽습니다. 늦어서요. 이정숙은 그 문자를 오래 읽었다. 그리고 답장 대신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응 엄마. 준혁 씨 좋은 사람이야. 엄마? 기다려봐.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달라지는 데는 2달이 걸렸다. 준혁은 어머니 최갑순과 2달을 싸웠다. 크게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다. 이정숙은 그 과정을 민지한테 전해 들었다. 준혁이가 독립한대. 집 나온대. 그래? 어머니가 연을 끊자고 했는데 버텼대. 엄마. 이정숙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속으로는 잘했다. 했다. 최갑순이 직접 전화를 해온 건 그로부터 3주 후였다. 정숙 씨. 이정숙이 잠시 기다렸다. 결혼 진행하죠. 최갑순이 말했다. 낮고 지친 목소리였다. 예단 요구는 없었던 걸로 하고요. 이정숙이 말했다. 그 말씀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들한테 졌어요. 내가. 최갑순이 짧게 말했다. 이정숙은 웃지 않았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결혼은 이듬해 봄이었다. 작게 했다. 이정숙은 민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딱 한 번 눈물이 났다. 화장이 번질까봐 꾹 참았다.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최갑순이 이정숙 옆에 앉았다. 정숙 씨. 네. 그날 식당에서. 최갑순이 말을 더듬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정숙이 최갑순을 바라봤다. 주름이 많이 늘어 있었다. 2달 동안 많이 늙은 것 같았다.
남편 빚 때문에 나도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알았어요. 채갑순이 눈을 들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이정숙이 말했다. 눈에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저도 오래 그 눈으로 살았으니까요. 채갑순이 입술을 떨었다. 이정숙은 채갑순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게 충분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이정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통장 2개, 봉투 하나. 민지 이름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다. 결혼 비용으로 쓴 게 아니었다. 이정숙이 민지에게 미리 준 거였다.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내 돈이야. 엄마 이게 얼마야? 세어봐. 민지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 이걸 어떻게든 했지. 이정숙이 웃었다. 엄마가 그냥 살지는 않았거든. 서랍을 닫으면서 이정숙은 생각했다. 채갑수는 3억을 요구했다. 나는 한 번도 3억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주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집안에 내 딸을 줄 수 없었으니까. 돈은 이유가 아니었다. 자격이 이유였다. 그리고 이제 채갑순도 그걸 알게 됐다. 이정숙은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나무가 흰 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피었다. 이정숙은 그 꽃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긴 가장 조용한 준비였다.